이후 중국의 군사력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그 사실은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3세대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3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세 번째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군사 대국이 됐어요. 중국군의 현대화와 기술력 향상은 미국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더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최종 목표가 타이완을 무력 침공해 점령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그걸 이룰 군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짐작은 없었죠. 지난 10년간 중국 정부가 집행한 국방 예산은 해마다 수십 %씩 증가했어요. 액수도 베일에 쌓여 있죠.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실제 국방 예산 규모가 중국 정부 발표 수치의 2배 혹은 3배까지 달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중국은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인공위성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인공위성을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전 세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능가하는 슈퍼파워가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중국의 성장이 엄청나긴 했지만 세계를 이끄는 슈퍼파워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하지만 세력 균형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중국의 무게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1996년) 타이완 해협 위기를 겪은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은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 상대를 시험했다. 때로는 언론에 알려지고 때로는 묻힌 갈등들의 원인은 다양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늘 일정 수준 이상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1999년 5월 코소보 전쟁의 와중에 나토군은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을 오폭했다. 중국인 3명이 죽었다. 오폭의 원인은 CIA가 잘못된 지도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반미 시위를 부추겼고 베이징 주재 미 대사관엔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중국은 보복의 기회를 잡는다. 2001년 4월 1일 미군 정찰기 한 대가 주일 미군 기지에서 발진했다. 이 정찰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중국 해안을 따라 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비행은 6시간째 계속됐다. 하지만 잠시 후 미군 정찰기는 중국군 제트기 3대에 가로막혔다. 과거에도 종종 발생하던 상황이었다.
중국기는 미군 정찰기 몇 미터 옆까지 접근했다. 이 역시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 중국 조종사 왕웨이는 미 정찰기 조종사들에겐 유명 인사였다. 예전에도 미국 정찰기를 가로막은 적이 있던 조종사였습니다. 위험을 불사하고 미국 정찰기에 가까이 접근한 적도 아주 많았고요. 왕웨이의 비행기는 정찰기와 충돌했고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다. 왕웨이는 실종됐다. 미국 정찰기도 크게 파손돼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다. 미국 정찰기가 내린 곳은 중국 공군기지였다. 가까스로 하이난 섬에 공군기지에 착륙한 승무원들은 즉시 중국군의 포로가 됐다. 이후 열흘간 중국과 미국은 고개를 방불케 하는 외교전, 언론전을 벌이며 충돌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중국은 포로 석방을 거부했다. 이렇게 시간을 벌며 중국의 무기 전문가들은 미 정찰기를 정밀 조사했다. 정찰기에는 갖가지 첨단 정보 수집 장치가 장착돼 있었다. 정찰기에 실린 장치를 떼어가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군사기밀을 빼앗겼지만 심각한 타격은 아니었어요. 열흘 만에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는 왕웨이의 실종에 대해 사과 서한을 보냈고 중국은 정찰기 승무원들을 석방했다. 정찰기는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해체 작업을 거친 뒤 수송기에 실렸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중국군 지휘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첨단 무기와 전략, 전술 등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이런 노력은 집착에 가까울 정도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1996년 중국은 미군의 항공모함을 최대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미군 항공모함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더 성능이 좋은 잠수함, 디젤 잠수함을 여러 척 개발, 건조하는 것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디젤 잠수함은 핵 잠수함보다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찾아내기가 어렵죠. 중국은 다양한 모델의 신형 디젤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했어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기능의 군함도 새로 개발하고 건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군함과 잠수함이죠. 중국은 이미 타이완 해협보다 훨씬 먼 지점에 잠수함을 보내기도 했어요. 미 해군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던 태평양의 괌 인근 해상으로 디젤 잠수함 등을 파견한 게 포착됐죠. 이를 통해 중국은 멀리 떨어진 심해까지도 잠수함을 파견할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했습니다. 중국 해군의 비약적인 성장은 타이완 부근까지 항공모함을 이동시켜야 할 미 해군 지휘관들에게 부담이 될 겁니다. 2006년 10월 26일 일본 오키나와 근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항공모함 키티오크 근처에서 중국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겹의 방어막을 뚫고 키티오크 근처까지 접근했지만 중국 잠수함을 감지한 호위함은 없었어요. 중국 잠수함은 9km 전방까지 접근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엔 첨단 어뢰가 장착되어 있었죠. 마음만 먹었으면 키티오크를 침몰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2가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인공위성과 항공모함이죠. 중국은 그 둘 모두를 무력화시킬 능력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진 않겠지만 미국에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인공위성은 미군 전력의